이번 시간에는 용접 작업 및 접합 작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의 70페이지부터 8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의 필수품 자동차의 오랜 수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자동차 차체 정비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도록 도와드리는 김태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지식이 날로 늘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루나요? 이번 시간에는 스폰 용접 활용과 미고 용접 활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스폿 용접이요? 그 스포이드와 발음은 유사한데 아니겠죠? 좀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외부를 보면 동그란 점처럼 생긴 것이 스폿 용접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패널 내부에 약간 물결 모양으로 용접된 부분을 미고 용접이라 말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교환 수정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손상된 패널 절단 시 절단 부위를 식별하고 떼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재질과 형태에 따라 각종 용접, 스폰 용접, 미고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폰 용접 활용, 미고 용접 활용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수정, 차체 패널 수정 교환, 볼트온 패널 단품 교환, 차체 신소재, 부품 수리 교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용접, 접합, 스폰 용접, 미구맹 용접, CO2, 아크 용접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스폰 용접과 미그 용접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강판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면서 스폰 용접과 미고 용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폰 용접과 미고 용접 활용에 대해 학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 수리 용접을 살펴보면 현재 용융 용접과 기계적 접합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융 용접의 대표적인 것으로 스폰 용접과 미그맥 용접이 있습니다. 스폰 용접은 패널과 패널을 가압한 상태에서 전류를 통해 용접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용접합니다. 스폰 용접의 3단계는 가압력, 통전 전류, 냉각 고착의 순서입니다. 스폰 용접의 3단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패널과 패널을 전극 팁으로 가압을 하여 패널을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통전 전류를 통해 패널과 패널 사이에 있는 이물질과 페인트 및 프라이머 등을 태워서 통전성을 좋게 한 다음 본 전류로서 용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전극을 통한 전류가 패널과 패널을 용융하여 너겟을 형성합니다. 너겟은 전류를 통할 때 용융되어 전극을 떼면 식어서 바둑알 모양처럼 형성됩니다. 이것을 냉각 고착이라 합니다. 자,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선생님 시간이 네. 흐를수록 점점 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좀 방송 나오신다고 아주 뭐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 병수 씨를 만난다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저는 어떤가요? 좋으신데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할 차례인가요? 오늘은 스폰 용접 활용과 네. 미국 용접 활용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스폿 용접과 미그 용접 활용. 자 이 둘은 어떤 건가요? 이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고서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동차로 빨리 이동하시죠. 가시죠. 와 여기군요. 예, 자 예. 여기에요 여기. 자 이 자동차로 딱 보게 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떤 부분입니까? 골격, 뼈 뭐 이런 느낌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그래요? 예.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폿 용접과 미그 예. 용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 스폿 용접, 미그 용접 어떤 용접을 얘기하는 건가요? 차체에서 보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점 형태로 보여지는 이 용접된 부분이 바로 네. 스폰 용접된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스폿 용접이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그 용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미국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된 형태의 어떤 용접이 미국 용접 되겠습니다. 이게 미그 용접이고 예. 이게 스폿 용접이다. 예, 근데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점을 못 느껴요. 예. 이 두 가지를 왜 나눠서 용접을 예. 하게 되는지 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스폰 용접 같은 경우에는 차체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용접되어 있는 스폰 용접인데 미국 용접 같은 경우에는 스폰 용접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 용접이 미국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스폿 용접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 예. 미그 용접이 딱 투입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더 나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은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 본격적으로 용접을 하는 어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니까? 예. 또 예, 움직이시죠. 오늘 많이 이동하네요. 그럼 네. 또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기계도 네. 용접기인가요? 예, 용접기입니다. 이게 바로 스폿 용접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또 말로만 들었던 그 예. 스폿 용접기 굉장히 그 최첨단 고급형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스폰 용접기는 미국 용접하고 달리 네. 미국 용접기는 녹여서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스폰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오. 서로 가압해서 용접하는 용접기로 아주 강도가 좋은 그런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스폰 용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폰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표준 모드로 이렇게 기계 장치 내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패널 두께에 따라서 용접하고자 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울트라 강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강판들의 재질이나 두께가 서로 이렇게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토로 지정을 해서 용접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폰 용접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편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용접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박리 테스트라고 해서 패널을 떼어보는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용해서 떼어냈을 때 3000바 이상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상적으로 용접 조건이 세팅되었다고 보시고 용접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요. 스폿 용접을 하기 전에 정확한 용접 조건이 맞추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접하고자 하는 모재와 동일한 시편을 준비하고 스폿 용접기에 용접 조건을 맞춥니다. 시편에 스폿 용접을 한 후에 용접된 시편을 인장 테스트 장비에 맞물려 인장을 합니다. 인장을 하면서 시편이 분리되는데 분리되는 시편의 인장 강도가 3500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정확한 용접 조건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강판의 재질과 성질이 다양해짐에 따라 스폿 용접기의 성능과 품질도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의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버터 용접은 맞대기 용접을 의미하고 플로어 용접은 홀을 뚫어서 용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램 용접은 패널을 겹쳐서 용접하는 것이고 미거 스폰 용접은 홀을 뚫지 않고 두 장의 패널을 용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텔레비전의 대부분 채널에서 쿡방송을 방영하고 있어 가끔씩 시청합니다. 쿡방송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맛있는 요리를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방송을 자세히 보면 요리의 재료에 따라 요리하는 방법과 요리 기구들이 달라집니다. 음식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요리 방법과 요리 기구를 활용해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죠. 자동차 용접 작업도 요리와 비슷합니다. 용접 소재의 특성을 잘 파악해 적합한 용접 장비 및 작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금속의 종류와 특성은 물론 용접의 특성도 파악하지 못한 작업자를 종종 만나죠. 좋은 용접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동차 수리에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접은 전기 저항 용접기라 볼 수 있어 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용접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 관련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은 훈련을 통하여 기능을 숙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은 1990년 중반부터 충돌 테스트 결과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더 가벼운, 즉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300메가파스칼의 강도를 갖고 있는 일반 강판을 주로 사용하던 1990년대에서 1500메가파스칼이 넘는 초고장력 강판과 보름광을 차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와 카본 소재까지 차체에 적용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 더 많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차체 소재의 변화에 따라 프레임 및 패널의 접합 방법도 변화하고 있죠. 1990년대에는 미그 용접을 권장하였고 최근에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양면 스포트 용접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면 스포트 용접기는 미그 용접보다 용접 강도도 두세 배 강하고 열 변형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접기를 이용한 접합은 열 변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최근에는 본딩과 리베팅 작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접합을 위해 도입되었던 본딩과 리베팅은 최근 이종 강판에도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재에 따라 적절한 접합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생산 라인에서 나온 차량의 안전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예. 자, 이것은 용접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용접기입니까? 예, 여기 이제 대표적인 미그 용접기인데요. 미그 용접기. 예,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CO2 용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2 용접기요. 제가 이제 예. 사실 그 인터넷으로 약간 검색을 하면서 학습을 좀 했습니다. 근데 CO2 용접이 매그 용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미그 용접기와 매그 용접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네. 바로 가스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미그 용접의 대표적인 게 탄산가스가 되겠고요. 매그 용접의 이렇게 대표적인 게 알곤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혼합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그 용접이라 이렇게 일컬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그 용접은 혼합가스를 사용을 하고 예, 맞습니다. 매그 용접은 탄산가스를 사용한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용접기를 작동을 하기 전에 이런 거는 뭔가요? 이거 아, 한번 좀 요거는 설명 지금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가스를 열게 되면 가스량과 에어가 이제 가스가 공급되는 그걸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열면 여기 있는 구슬이 올라가게 되네요. 예,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예. 이제 여기 이제 가스가 공급되는 그 양을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량은 어떻게 돼요? 예, 요 측정에 보시면 눈금에 보시는데 예. 8에서 15, 그 사이에 아. 이제 구슬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적정이 되겠습니다. 8에서 15 사이. 예, 예, 자, 그럼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작동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예, 예. 네. 전원 스위치가 보이시고요. 전원을 킨다. 예, 그다음에 전압을 조정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아, 전압을 조절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와이어를 빠르게 하고 늦게 하는 전류값을 세팅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와이어 속도 조절을 한 뒤에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용접을 하면 됩니까? 아, 예. 앞에 좀 보시면 네. 와이어가 감겨져 있는 스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기 앞에 쪽에 보시면 와이어 공급 롤러라고 해서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어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와이어가 여기에 연결돼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사용을 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주의할 사항은 네. 보시면 용접 케이블이 보이시죠? 네.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꼬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달 모양이나 아니면 직선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케이블을 꼬여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자체도 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용접이 있습니다. 안 되고. 예, 예. 와이어가 중간에 끊어지는 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예. 다른 뭐 주의할 점 있을까요? 또 다르게 주의할 점은 보시면 예, 예. 이게 보이시나요? 조금 지저분하네요. 예, 그죠. 예. 노즐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가 묻어져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스 공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용접을 이제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용접기는 예. 세상에 많은 용접기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용접기 작동 방법은 다 원리는 똑같습니까? 예,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네, 이제 해야죠. 예. 네. 제 용접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 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자, 먼저 스위치를 켜시고요. 전압을 한번 조정해 주세요. 전압 어디로 조절을 해요? 1로 한번 맞춰주세요. 1로요? 예, 가장 감사합니다. 약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속도 와이어 속도도 일단 조정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약하게. 예, 예. 여기 보시면 자 가스를 제가 틀겠습니다. 틀면 이제 가스량이 이제 표시가 되죠. 네네. 표시가 되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구슬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예, 이제 20까지 올라가는데 적정량을 이렇게 맞추면 돼요. 815에 맞추고 예, 와이어가 쭉 나오는 게 보이나요? 네, 와이어. 와이어가 계속 나오죠. 예. 자, 이 노즐을 통해서 와이어가 나오면서 바로 용접이 되는 겁니다. 미그 용접기의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한 후에 미그 용접의 활용 실습 순서에 맞춰서 용접을 합니다. 시편을 활용해 용접할 경우에는 가접을 통해 패널의 변형을 방지한 후에 본 용접을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또 용접맨이 앞에서 네. 용접을 하는 모습을 예. 아주 정확하게 뚫어져라 봤습니다. 네. 눈부시게 봤더니 네. 제가 이게 알이 없어요. 이 알이 없다 보니까 아주 눈부시고 예. 와, 이 용접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예. 이제 드디어 제 눈앞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보는 게 네. 이게 제 미그 버터 용접이라고 해서 맞대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두 장의 모재를 붙여서 네. 이렇게 용접하는 것을 버터 용접. 두 용접이 장의 모재를 딱 붙여서 예, 예. 이 용접을 한다. 예. 버터 용접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플러그 용접인데 플로우 용접이요. 플러그 용접은 한쪽 패널 면에 홀을 뚫어서 이렇게 홀을 메워주는 그런 용접이 플러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플러그. 예, 예. 플러그 용접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재가 두 개가 예.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한쪽 면에 홀을 뚫어서 네. 두 장의 모재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용접이 되겠습니다. 플러그, 예, 플러그. 플러그. 예. 아유, 플러그. 예, 예. 헷갈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건가요? 다음은 이제 미그 랩 용접이라고 해서 랩이요. 예, 랩. 우리가 저기 힙합퍼들이 랩할 때 그 그 랩. 랩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랩에다가 예, LAP라고 해서 덮어 씌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랩. 이렇게 쌀 때. 예, 예. 그 그래서 랩. 보시면 네네, 여기 미안. 지금 겹쳐져 있죠, 그죠? 네네. 예. 한쪽 면이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용접이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 약간 한 8mm 정도를 겹쳤네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이렇게 겹침 용접이라고 해서 랩 용접이 되겠습니다. 랩 용접.
자, 다음 용접은 어떤 자, 건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그 스폰 용접이라고 해서 네. 플러그 용접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플러그 용접은 홀을 뚫어서 용접하는 방법이고, 자, 이게 똑같은데요? 예, 스폰 용접은 홀을 안 뚫었어요. 뚫지 않고 바로 두 장의 모재를 두 장의 모재고요. 용접하는, 예, 그런 홀을- 상태가 되겠습니다. 홀을 뚫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이게 홀을 뚫어서 용접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강도 면에서 훨씬 강한데, 예. 홀을 뚫어서 이제 용접했던 부분과 예. 홀을 뚫지 않고 이렇게 바로 용접한 부분, 뒷면으로 한번 볼까요? 뒷면 예.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 앞뒤가 똑같네요. 똑같나요? 예. 예, 앞뒤가 용접- 똑같은 예, 뒤에 이제 백비드라고 해서 예. 백비드가 훨씬 잘 나왔잖아요. 예. 근데 뒤에 보시면 그냥 미그 스폰 용접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네. 백비드가 형성이 안 됐어요. 오. 백비드 형성이 안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접이 이제 잘 안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예, 예. 자, 이건 어떤 용접이라고요? 요거는 미그 스폰 용접. 스폰, 예, 스폿. 폿, 예, 스폰 용접. 스폿 용접이 예, 스 스포트 용접인데 스폿 용접.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미그 용접도 있지만 예. 스폿 용접이 따로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좀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지만 이건 미그 예, 스폿 이거는 용접이다. 미그 용접이고, 이제 스폰 용접이고. 예, 이거는 예. 미그 스폿 용접, 예. 플러그 용접, 예, 그렇습니다. 네, 랩 용접, 그리고 여기가 두 장의 모재를 버트 겹쳐서 용접. 버트. 예. 그러나 버트 용접. 예. 이 용어 외우는 것도 예.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있는데 이거 뭔가요? 이건 또.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예. 요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요거는 자 우에서 좌로 간 후진법이 오. 되겠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전진법이라고 해서 물결 모양을 보시면 약간 좀 다르게 좀 보이시나요? 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 경지에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진법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전진법이고요. 네네. 후진법은 다시 반대로 이렇게 아, 오는 반대로. 것이 후진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네요. 그렇죠. 전진법, 후진법.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진법과 후진법. 전진법하고 그냥 후진법은 이렇게 어떤 각도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패널의 형태에 따라서 용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그러시면 전진법이랑 후진법이 있는데 예, 예. 나는 내가 전진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내가 뭐 혹시라도 왼손잡이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후진으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맘대로 예. 하고 싶은 대로. 예, 자기가 가장 용접하기 편리할 대로 예. 그렇게 용접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용접법이 있다라는 예, 걸 설명을 예. 해주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정교해요. 네. 이거는 예. 굉장히 어떤 그 전문가가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전문가가 다 했지만 예. 가장 잘했다. 예. 가장 용접을 잘했다. 이 두 개의 아. 모재를 잘 접합시켰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그런 용접인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떤 용접인가요? 이게 바로 스폰 용접기를 활용한 스폰 용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봤던 예. 그 최첨단 기계. 예, 맞습니다. 기계가 다르니까 예. 확실히 다르죠. 이 용접 그 부분이 네. 깔끔하고 정돈이 된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플러그 용접되어 있는 부분하고 예. 스폰 용접된 부분의 열의 차이를 한번 보실래요? 확실히 차이가 열의 있어요. 차이가 많이 있으죠. 예, 정교해요. 예, 그래서 열도 그렇게 많이 패널면에 예.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강도가 강하고 오래도록 수명을 요구하는 예. 그런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스폰 용접기가 예. 그 미그 용접기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많이 비싸겠죠. 비싼 만큼 그 값을 확실하게 하네요.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예, 자, 장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용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스폰 용접 활용과 예. 미그 용접 활용에 대해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네, 아주 저도 어느 정도 이 미그 용접, 스폰 용접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이 좀 드는데요.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놀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 오늘. 오늘 병수 씨가 이해가 되시면 네.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제 정도 수준의 다 이상의 분들이 모두 예.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니까 예. 충분히 저도 복습을 네.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네.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예. 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폿 용접기입니다. 접지선, 전원 제어부, 변압기, 용접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폿 용접과 미그 용접 활용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을 준비합니다. 시편의 구도막을 디스크 샌더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구도막이 제거된 부위에 용접용 방청제를 도포합니다. 방청제를 도포 후 시편을 용접합니다. 스폿 용접된 시편을 박리 테스트하여 용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 보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배웠던 내용들 짧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습에서 배웠다시피 스폿 용접과 미고 용접을 활용할 때에는 강판의 재질에 대한 특성과 성질을 잘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스폿 용접과